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다 큰 자녀, 즉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생각이 없다. 도대체 열심히 하지 않는다. 도대체 돈을 아끼지 않는다.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 대화가 안 되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결론 또 이렇게 토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다. 자, 반점은 맞고 반점은 틀렸습니다. 왜? 반점은 맞는 것은 그래도 인생을 살아오셨던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경험, 살아낸 경험 정말 녹록지 않죠. 자, 그 점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반점은 맞고요. 그런데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그 정서나 태도, 또 관점, 지향점을 이해 못하는 데서 오는 또 불협화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다 큰 자녀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이런 제목으로 구체적으로는 다 큰 자녀 사용 설명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다 큰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드릴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지금부터 다 큰 자녀 사용 설명서 저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다 큰 자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부모들이 꼭 들어야 될 영상, 다 큰 자녀 사용 설명서입니다. 먼저 이제 다 큰 자녀들을 좀 환경을 이해하는 게 좋겠죠.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다 큰 한 20, 30대의 이 연령층의 청년들이 대다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빚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 한 3년차 이하 직장인의 44%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뭐 8명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3년차 이하 직장인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391만 원, 꽤 많죠. 이것 역시도 지난해 대비 432만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출 상환의 소요 기간도 4.9년 평균, 이것 역시도 지난해 대비 0.9년, 1년 가까이 증가됐고, 이 가운데 특히 소액 대출 경험이 61.2%인데 대출자 가운데 소액 대출 경험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주로 어디에 사용했냐? 생활비와 교육비에 44.8% 절반 가까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 4월 신한은행 통계 기준입니다. 조사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뭐 청년 세대들도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뭐 청년 세대들은 일단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번처럼 소액 대출 경험도 많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전히 힘듭니다. 자, 나는 워킹 푸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 사회초년생들의 직장인들이 76.4%, 즉 10명 중에 8명 가까이는 나는 워킹 푸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거죠. 워킹 푸어라고 하는 뜻은 이 부채도 많고, 즉 물가도 오르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을 워킹 푸어라고 합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거의 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나는 워킹 푸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청년들의 우리 다 큰 자녀, 즉 성인들의 이 성인 자녀들의 환경, 전체적인 환경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 워킹 푸어가 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왜 그런 워킹 푸어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첫째는 연봉이 적다, 급여가 적다, 72.3%. 그 다음에 물가가 높다, 46.5%. 빚도 많고 그 중에 대출금도 있다, 학자금 대출 등, 이게 36.9%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2016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지난해 환경이 더 좋지 않으니까, 자, 이 워킹 푸어라고 생각하는 이
스스로를 워킹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결코 뭐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다 큰 자녀 세대가 그들은 이미 참 좌절 상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 자, 이런 환경을 좀 이해하셔야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가 상당히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 시니어 세대, 부모 세대하고 차이가 나는 정서적인 차이입니다.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해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들, 시니어 세대들은 내가 아니라 가족이 중심이었죠. 책임의식이 강했는데 지금 자녀, 다 큰 자녀 세대들, 성인 세대들은 청년들, 내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이것을 결코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취업도, 결혼도, 또 결혼 후 자녀도, 심지어 부모들과의 관계도 나 중심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청년들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가 건강하게 행복해야 된다. 이 중심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노후 부양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 많죠? 성인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뭐 자녀들을 위해서 없는 행편에라도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좀 준비해 주려고 의논하려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걱정은 말고 부모님 노후 먼저 생각하세요. 제 걱정은 마세요. 분명히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되는 수준인데 자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부모의 노후 부양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의 성인 자녀가 나 중심. 내가 건강하게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 자녀 세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사랑이지만 또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성인 자녀 이후 즉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구속이 계속 연장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 자녀들이 비로소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와 자기와의 관계를 서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어떤 이런 중심이 과거의 어떤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 큰 자녀 세대들은 첫 번째 현명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즉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셀프 피드백이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것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시 되돌릴 정도로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해 2018년 전체 신차, 새로운 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7년 대비 1.6%가 감소했는데 물론 뭐 경제가 좋지 않은 영향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예를 들면 20대는 3.4%, 30대는 5.7%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뭐 40대, 50대 등등은 뭐 2.8, 0.2 정도로 아주 소소하게 감소했지만 그것에 비하면 20대, 3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카푸어가 사라졌습니다. 카푸어는 뭐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빚까지 내어서 외제차를 청년들이 사서 거기에서 잠자는 이런 청년들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카푸어가 사라졌다는 거죠. 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을 수 없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같이 이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푸어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은 참 부모들의 걱정과 달리 현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돈은 없지만 참 행복하기 원합니다. 다 큰 자녀 세대의 가장 큰 선택수단, 교통수단이 뭐냐면 따릉입니다. 자전거죠. 2018년 7월 기준 서울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가입자가 8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도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뭐 절반 정도 48%. 30대는 15%. 뭐 40대, 50대는 거의 뭐 자전거 잘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다 큰 자녀 세대의 교통수단, 따릉이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 교통수단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두 번째 다 큰 자녀 세대 교통수단이 뭐냐면 전동 스쿠터입니다. 이 전동 스쿠터가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 스쿠터 한 대당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부담금은 한 50만 원 정도. 저기 이제 전동 스쿠터 가격이 한 250에서 뭐 300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면 실제 부담금은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다는 헐 싼 거죠. 세 번째는 굳이 이제 자동차를 타야 한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필요한다면 이 차량 공유 서비스나 이런 뭐 렌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동수단이나 또 돈을 절약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면서 행복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일하면서 공부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 30대의 평균 소비액은 월 152만 원이라고 하는데, 최근입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2018년 대비 33만 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8년 대비 한 뭐 33만 원 정도 증가해서 20, 30대의 평균 소비액이 월 152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식비 또 월세도 증가했는데 교육비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뭐 식비나 월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가도 오르고 또 집세가 오르니까 내가 청년들이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죠. 그렇지만 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 즉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부모들이 볼 때는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또 공부합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저축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이 자산 대비 저축 비율을 보면요, 20대가 단연 많습니다. 25.1%. 그 다음에 30대는 18%, 40대 19%, 50대 뭐 60대 이렇게 이제 비율이 나뉘어집니다. 물론 뭐 20대는 대체로 책임질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20대의 평균 소득은 아주 적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30대도 만약 결혼까지 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대출금 또 부담금이 있죠. 어린 자녀 양육비 등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를 저축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득이 적고 학자금 대출 등 부채가 많으며 주거 등 이 기본 고정 비용 지출이 소득 대비 많기 때문에 30대가 30대만 되어도 결혼으로 인한 주거 비용이 증가해 저축률이 떨어집니다. 즉, 이 소득이 적고 학자금 대출 등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는 힘써 저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30대로 가면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주거 비용이 증가하여 저축률은 조금 떨어진다. 정리하면 20대, 30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 저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의 큰 틀을 이해한다면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도 아실 거고, 자,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 큰 자녀 사용 설명서를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이것보다는요, 행복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신중할 뿐입니다. 신중하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는 내가 행복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 즉 나를 희생하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였는데, 지금의 우리 다 큰 자녀들은 나 중심, 나의 행복,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신중합니다. 좀 더디죠, 직업 선택이. 그것도 이제 부모들이 볼 때는 생각이 없다. 도대체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복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신중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다 큰 자녀들은 강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뭐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추석 명절이죠. 명절 때 오지 않거나 가족 모임에 어울리기 싫어한다면 이 자녀가 이 잘못되었다. 뭐 애가 좀 잘못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사랑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부모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걸 부담스러워한다 하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다 큰 자녀들의 길을 강요하면 싫어합니다. 왜?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열심히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즉 자기 일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가족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기를 헌신하는 일이 아니라 왜?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까 청년들의 우리 다 큰 자녀들의 시대는 훨씬 길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근데 강요하면, 그 직업을 강요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부모들의 시대는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았죠. 그렇지만 자녀들의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제 그들이 불행한 것은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요. 부모와 가족 사회가 그 자신들의 관점으로 그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다 큰 자녀들은 사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고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우리 부모와 가족, 사회가 그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다 큰 자녀들은 불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이제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사랑과 관심을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큰 자녀 2030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일방적이다. 즉 부모의 관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폭력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폭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폭력을 원하지도 않는데 원하지 않는 것이 폭력일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 큰 자녀 사용 설명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존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믿고, 자녀들 믿고 당연히 사랑해야겠고 그 다음에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 큰 자녀들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제목만 보면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제목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청년 세대들의 그 정서와 태도, 생각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도 읽고 많이 느꼈고요. 저도 나름대로 제 다 큰 자녀 그리고 성인 청년 세대를 이해를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 읽고 또 많이 반성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 큰 자녀, 성인 자녀들에게 대한 이 걱정 또는 불만을 가지신 부모님들의 그 걱정 또는 불만,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는 다 큰 자녀들의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돈 파는 가게는 여전히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 배달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또는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간단한 문의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